정보보호 산업기술 최신 동향, 랜섬웨어 기법과 대응, 워너크라이 사례를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크라이는 2017년도에 일어난 대규모 공격입니다. 랜섬웨어를 기반으로 했었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났던 공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워너크라이 또 크립토라는 별명으로 이제 전 세계 150국가에 최소 30만 대 이상의 시스템을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피해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영국과 스페인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이트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관련한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나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공격한 뒤에 첫 평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시작 전 상영관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광고가 미송출돼서 이제 11시 10분부터 본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 그분들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곳곳에 광고 중단 게시글도 보입니다. 오늘 새벽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영화관 CGV가 아직 광고 서버를 복구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예매나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지만 관객은 온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영화는 시작을 안 하고 처음에 좀 기다렸는데 약간 걱정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도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정곤 씨는 결제기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바람에 하루 장사를 멈췄습니다. 붉은 창엔 $300를 지불하지 않으면 파일을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게 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갑자기 포스 기계에서 $300를 달라는 화면이 뜨면서 포스기 결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포스기 결제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 오후 5시까지 9건의 피해 신고와 2,93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해커들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로부터 훔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NSA가 첩보용으로 활용하던 프로그램을 해커가 훔쳐 악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최희선 기자, 이게 전 세계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피해 집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랜섬웨어에 대한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은 다음에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먹통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풀고 싶으면 돈 내놔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이며 공공기관, 기업들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부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은행 거래 정보나 개인 정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공격의 배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랜섬웨어에 감염되고도 쉬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공격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랜섬웨어는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퍼져간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좀 방법이 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잘 알고 있는 게 이메일의 파일을 열어서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감염된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선 인터넷을 같이 사용해도 바이러스가 저렇게 옮겨가면서 전체가 감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감염이 됐다. 네. 컴퓨터 먹통됐다. 돈을 요구했다. 그럼 그 돈 보내주면 파일을 복구해 주는 겁니까? 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해커 말 믿고 절대 돈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해커가 돈을 받고서 파일을 복구해줄 가능성이 낮고 실제 그런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파일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해 보신 부분들은 빨리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업체에 연락을 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네요. 뭐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랜섬웨어도 나올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네, 중요한 건 좀 습관을 바꾸는 일인데요. 소프트웨어나 OS 같은 것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중요한 자료를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 자료들을 항상 외장 하드 같은 데에 백업해 두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외장하드인데요. 네. 요즘에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까지 찾아가서 랜섬웨어가 암호화하고 먹통을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공유되지 않은 외장하드의 중요한 자료들은 꼭 보관하라고 전문가들은 권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실제 워너크라이에 관련된 그 랜섬웨어 당시에 있었던 그 뉴스입니다. 뭐 지금 방영이 된다고 그래도 굉장히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제 실제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그 랜섬웨어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뉴스 클립에서도 나오지만 예전에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감염이 됐었는데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다 감염이 됩니다. 네, 막판에 보니까 여기 뭐 외장하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외장하드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 되면 네, 피해 입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백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의식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우리 그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워너크라이는 2017년도 5월 12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났던 공격의 형태가 바로 워너크라이입니다. 그 최소 150개국에 한해서 한 300만 대,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피해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 뉴스클립에서 나오지만 미국의 이제 NSA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취약점을 약간 이용을 해서 사용했던 나름의 프로토콜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SMB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거를 NSA에서 이제 나름 이제 원격 컴퓨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자기네만의 그런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유출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커에 대해서 유출이 됐고 해커가 이걸 이용해서 역으로 이제 랜섬웨어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이 SMB 취약점은 저희가 이따 배우기도 하겠지만 랜섬웨어 자체가 이메일 같은 첨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야지만 감염이 됐었는데 이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진짜 인터넷에 연결만 돼도 마치 웜처럼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악성 코드의 웜 형태처럼 스스로 막 이동을 한 게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웜 형태와 유사하게 자기 자신을 복제했던 랜섬웨어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형태의 랜섬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피해를 일으켰죠.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방법을 취했냐면 IP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서울여대 망 안에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내부망의 IP를 먼저 생성을 해서 무작위로 감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 포트도 감염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내부 포트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SMB 프로토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 그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이제 랜섬웨어를 퍼뜨리는 거였죠.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보통 이 취약점들이 예를 들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취약점이다 그러면 그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뭐냐면 윈도우의 취약점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윈도우의 취약점이니까 공격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윈도우를 설치하고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전파가 됐고 변종도 굉장히 급속하게 나왔습니다. 당시 워너크라이의 피해 현황이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거의 뭐 개발도상 국가나 컴퓨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피해가 일어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워너크라이의 감염 증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크립토 랜섬웨어라고 그랬죠. 문서 파일을 다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WNCRY로 되어 있는 워너크라이의 약자겠죠. 네, 요게 이제 다 암호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개의 그런 이런 그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파일들을 감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배경화면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윈도우 배경화면을 검정색에 자기만의 그 악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섬 노트 요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제 계속 시간 째깍째깍 하면서 예,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메시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스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네트워크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445번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SMB 프로토콜이. 그래서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공격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 이제 계속 그 포트를 공격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워너크라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WannaCry.exe라는 게 실제 모태 파일이긴 한데요. 얘가 실행이 되면 그 안에 악성 코드가 2차, 3차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제 윈도우 서비스로 등록이 됩니다. 윈도우 서비스라는 건 뭐죠? 네, 리부팅 할 때마다 걔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더 악화시키는 형태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3차에 의해서 생성된 두 개의 악성 코드, 주요한 악성 코드가 있어요. MSSE CSV.exe랑 그 다음에 타스크스 CHE라는 EXE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MSSEC SVC.exe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 네트워크에 있는 것 중에서 네, SMB 취약점이 있는 애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얘가 이제 웜의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 애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워너크라이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스크스 CHE라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얘가 암호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이중화가 되어 있어요. 웜의 형태로 전파시키는 모듈이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랜섬웨어로 파일을 암호화하는 모듈을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서 하는 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워너크라이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되게 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익스플로이 킷을 당연히 이제 포함을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확산용을 위한 악성 코드, 이게 이제 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실행됐던 요 파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악성 코드를 생성을 또 하는 모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크웹에서 비트코인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또 접속하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암호화 복호하는 랜섬웨어 모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랜섬 노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2개 정도 단계를 봐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MSSE, MSSEC, SVC.exe 요거는 이제 웜의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확산을 이제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스 CH2.exe가 이제 추가적으로 7종의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이제 드라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이제 랜섬웨어로 이제 암호화시키고 복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다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워너크라이는 하나의 exe 파일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개가 계속 이제 합쳐져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워너크라이가 실행이 되면 그 안에 이제 압축을 풀었을 때 나오는 맨 처음에 실행된 요소가 1차 악성 코드인데요. 얘가 주로 하는 게 악성 코드 확산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익스플로이트 관련된 부분을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타스크스 CHE를 이제 생성하는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킬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로 생성되는 게가 이제 결국은 MSSEC, SVC.exe가 생성하는 task.ch인데요.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7종의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차 악성 코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7종 중 안에 암호화 모듈이 있고, 복호화 모듈이 있고, 토로 접속하는 것도 있고,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이 악성 코드에서 추가적으로 뭐 언어를 설정하거나 하는 관련된 파일들을 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제 되어 있죠.
자, 워나크라이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숫자로 보면 총 1번, 2번, 3번 약간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고요. 네, 원칙적으로 랜섬웨어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2번만 있으면 돼요. 랜섬웨어 가면 부분만. 그러니까 악성 파일 생성하고 암호화하고 이제 인질로 요구해서 이제 돈 요구하고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워너크라이는 1번하고 3번이 추가된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로 봤을 때는요, 가장 먼저 워너크라이가 동작을 하면 킬 스위치라는 게, 킬 스위치 체크가 먼저 동작을 합니다. 약간 기존에 이제 그 랜섬웨어에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이게 또 새로운 약간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이제 킬 스위치 체크라는 모듈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감염과 전파를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순서로 보면 전파를 먼저 하고 감염을 하긴 하는데요.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파를 못할 경우에 이제 감염만 시킬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염의 과정은 이제 일반적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악성 파일을 생성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암호화시키고 이제 감염을 알리고 암호화시킨 다음에 감염을 알리는 형태일 겁니다. 랜섬웨어 전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랜섬웨어와 다르게 웜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전파할 수 있는 대상 IP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염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맨 첫 단계에서 이제 킬 스위치 체크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네, 킬 스위치라는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염의 경우는 해당 악성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예, 타스크스 CHE라고 되어 있는 걸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코드들을 생성을 해서 이제 어떤 파일을 암호화할지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감염을 알린 다음에 비트코인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랜섬웨어 전파를 할 때는 우선은 내부망을 먼저 검색을 해서 임의의 IP 주소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IP 주소 안에 이제 동일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워너크라이가 감염될 수 있는, 그래서 감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외부망을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인터넷망을 통하여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전파를 시킨 다음에 감염을 시키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킬 스위치 체크하고 랜섬웨어 감염하고 전파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랜섬웨어는 다른 데 없는 킬 스위치 체크라는 모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 킬 스위치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폭 스위치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기기, 정보화 기기 같은 거죠. 분실한 기기 내 정보를 이제 해킹, 이제 도난이 됐거나 또는 분실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개인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원격 삭제를 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이에요. 일종의 이제 자폭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악성 코드에는 킬 스위치 같은 걸 참지를 않아요. 그런데 얘는 킬 스위치가 있었어요. 이게 우연히 이제 보안 관리자가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조기에 이제 워너크라이를 피해가 막 많이 확산이 될 때 1차적으로 이제 막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워너크라이 제작자가 그 안에 소스 코드 안에 킬 스위치라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넣었어요. 이제 뭐냐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약간 우회로 같은 거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그 도메인에 접속을 하도록 해놨는데 그러면 그 페이지에 접속이 보통 악성 코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페이지 접속을 했을 때 특정 악성 코드를 내려받게 하겠죠. 뭐 더 강력하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든지 뭐 백도어라든지 이런 걸 내려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보안 관리자가 우연히 킬스위치 관련된 기능을 찾았는데 보니까 해당 도메인이 등록이 안 돼 있더래요. 네, 킬스위치로 설정된 도메인이 등록이 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도메인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가 악성 코드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이제 포워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워너크라이 확산의 방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주소가 2개입니다. 네, 주소가 되게 난해하게 되어 있죠.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됐는데 이제 또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때 킬스위치 발견했던 사람이 몇 년 뒤에 랜섬웨어로 이제 또 해킹을 열심히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킬 스위치 같은 걸 만들진 않았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측은 이렇게 해요. 아마 그 랜섬웨어에 대한 그 무작위적인 확산이 조금 그 해커가 좀 양심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어를 하고 싶어 확산 여부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싱 탐지 같은 걸 우회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걸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걸 넣으면 랜섬웨어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모양 자체를 좀 다르게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킬 스위치로 계속 그 접속 로그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 악성 코드가 그 사이트를 계속 접속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 악성 코드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떤 IP에서 이제 내 이 랜섬웨어들이 동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 킬 스위치가 있으니까 또 그나마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좀 확산 방지를 좀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워너크라이의 소위 말하는 변종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는 또 킬 스위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요 기능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킬 스위치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거는 또 금방 무력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선 모듈에서 이제 첫 번째 킬 스위치 체크 부분을 이제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전파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2번이 감염이고 3번이 전파로 되어 있는데 네, 전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섬웨어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워너크라이가 압축이 풀리면서 생성되는 2차로 생성되는 1차로 생성되는 악성 코드 파일이 msSEC svc.exe예요. 자, 요거는 랜섬웨어의 암호화 모듈이 아니라 확산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전파가 먼저 나오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감염도 필요하지만 우선 많이 뿌려놓는 게 필요하겠죠. 많이 확산이. 그래서 감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에 악성 행위를 하는 동시에 백그라운드로는 어떻게 해요? 확산을 하는 겁니다. 전파를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두 가지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네, MSSE svc.exe가 두 가지 공격을 시행하는데 내부망의 경우는 내가 현재 IP 주소를 알겠죠? 감염된 시스템에. 그러니까 넷마스크 정보만 있으면 이 해당 네트워크의 IP를 추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차피 끝번호 이제 소위 말하는 IP 번호 때 맨 끝번호만 계속 바뀌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내 내부 시스템의 IP 주소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주소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해당 IP에 한해서 어떻게 해요? 그 IP가 마침 윈도우를 쓰고 있고 동일한 워너크라이가 감염될 수 있는 SMB 프로토콜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공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망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랜덤으로 IP 대역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걔한테도 동일한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부망은 더 쉽겠죠. IP가 확실하니까. 외부망은 이제 랜덤이긴 하지만 결국 확산은 될 거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해당 공격 대상 시스템이 동일한 취약점이 존재를 하면 공격 코드를 주입을 해서 거기서도 전파와 감염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전파하는 모듈이고요. 이제 감염에 관련된 모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봤었던 우리가 최초의 악성 코드, 이제 1차로 생성됐던 악성 코드가 msSEC svc.exe 있어요. 이게 이제 감염 확산을 이제 주로 했던 거였죠. 자, 요게 이제 생성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게 task스 che.exe입니다. 이게 실제 랜섬웨어의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랜섬웨어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걸 같이 보긴 할 텐데, 보면 리소스 영역에 몇 개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XI라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PK라는 키워드가 있다든지, 또는 워너크라이 at 20117 이게 2017년도 건데 영어랑 숫자를 묘하게 조립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악성 코드를 조금 동작하는데 약간의 우리가 분석하는 조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됐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타스크스 CHE는 결국은 그 랜섬웨어 동작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시키거나 하는 모듈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도 추가적으로
7종의 악성 코드 부가적인 파일을 생성을 해냅니다. 예, 그래서 보면 b.wannacry, c.wannacry, rtu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askdl하고 taskse.exe라는 실행 파일을 생성을 해냅니다. 자, b.wannacry 파일은 그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바탕화면에 설정되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제 뒤에가 검정색 배경에 이제 빨간 글씨로 바뀌거든요. 예, 그거 이미지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wannacry 파일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에 관련된 네트워크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계좌. 그 다음에 뭐 토르 이제 접속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r.wannacry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를 위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네, 얼마 저기 돈 내라 이런 그런 메시지겠죠. 자, 그 다음에 t.wannacry는 AES로 암호화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u.wannacry 파일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악성 코드 복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악성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taskdl, taskse 같은 경우는 DL은 비트코인 송금 기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트코인 송금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파일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삭제를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taskse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랜섬웨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런처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는 하나의 파일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생성을 하면서 계속 악성의 일들을 이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랜섬웨어를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이제 taskse.exe라는 맨 위에서 봤던 관리자 계정으로 랜섬웨어를 실행시키는 런처 파일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의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어떤 파일들을 암호화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폴더랑 암호화 를 할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우선 제외할 거를 대상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윈도우를 최소한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정상 동작에 필요한 그 기본 파일이나 폴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결제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거는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런 내용들을 좀 선별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암호하는 파일의 확장자, 문서 확장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179종의 DB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저희가 실제 이 워너크라이를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정보 파일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건 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네, 해외에서 만들었겠죠. 유럽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래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문서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암호화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파일의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을 합니다. 네, AES 암호화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 AES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커에게 이제 키값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키값을 전달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 받는 키값 같은 경우는 비대칭 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요 원본 파일들이 일반적인 그 문서 파일들이 되겠죠. 앞에서 봤던 뭐 176종에 해당하는 그런 파일들이겠죠. 그 파일들은 AES 암호화로 그냥 바로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할 때 필요한 암호 키가 있겠죠. 네. AES의 대칭키 암호가 있겠죠. 예, 그걸 어떻게 해요? RSA로 공개 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는 어떻게 해요? 해커가 이제 해커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얘가 복호화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원본 파일을 AES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AES 대칭키는 RSA로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 RSA 개인 키를 또 다시 한번 공개 키로 암호화를 또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된 개인 키를 공격자에게 이제 해커에게 다시 전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해커가 이제 요 키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복화된 RSA 개인 키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RSA를 통해서 AES
이제 RSA 개인키로 암호화된 AES 대칭키를 복호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복호화된 AES 대칭키로 이제 해독을 하게 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해커가 보내줬을 때고요. 대부분은 돈을 주면 해커가 개인키를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암호화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감염을 알려줘요. 자, 이제 화면에 알러트 창이나 그 빨간 창이 랜섬 노트가 뜨면서 네, 지불할 코인 300불이면 300불이다. 뭐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남은 시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크스 CHE를 통해서 우선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는 되어 있습니다. 워너크라이를 실제 분석을 해보면 그 C.워너크라이 파일에 비트코인 계좌가 3개가 하드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일을 오픈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3개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감염자에게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말을 몰라서 이체를 못할까봐 네, 이 해커들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 28개국을 이용해서 랜섬 노트에 표시하는 돈 입금하세요 메시지를 28개국 다국어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메시지는 MSG라는 폴더 아래에 파일을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상태를 보면요. 비트코인 관련된 계좌 정보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C.워너크라이 파일을 헥사 에디터로 열어보면, 요렇게 이제 약간 난수 형태의 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난수 형태의 키는 보면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 계좌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비트코인을 이제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토르 프로그램 다운로드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토르 프로그램은 또 공개 프로그램을 아주 용감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C.워너크라이 파일의 헥사 에디터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도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태스크 D에 EXE가 호출돼서 암호화된 파일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 삭제를 위해서 드라이브 폴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당 폴더들 본 다음에 모든 그 증거를 다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용자가 이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토르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경로가 다 나와 있고 토르 접속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해당 EXE를 실행을 해서 토르에 접속해서 비트코인을 이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체를 했고 해커가 그거에 응해서 만약에 복호화된 키를 전달을 해줬다. 그러면 그 키를 가지고 이제 개인키 받은 해커의 개인키, 그러니까 RSA 개인키를 받아서 다시 한번 AES를 그 키를 다시 풀어서 AES로 암호화된 문서 파일들을 복호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태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SMB 취약점이었죠. SMB 취약점은 CVE 기준으로 2017-0144 취약점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유명하게 된 게 SMB 프로토콜 취약점인데요. SMB는 서버 메시지 블락의 약자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윈도우 시스템에서 프린터나 또는 이런 뭐 직렬 포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의 특징은 원격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 소위 말하는 자원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형태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MB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원격 서버에 있는 파일이나 기타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격에서 파일을 읽거나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수정도 할 수 있고요. 원격에서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취약점을 어떻게 했다고요? NSA에서 내부적으로만 이제 조용히 썼는데 해커에 이제 누출돼서 또 좀 밝혀진 형태인 거죠. 쉽게 보면 약간의 약간 선의의 백도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게 이제 해커에 의해서 약간 왜곡이 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MB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윈도우즈 NT나 9598, 뭐 32비트에서 주로 실행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CVE 2020년도 버전에 SMB 프로토콜 말고 SM 블리드, 그 다음에 SMB 고스트라는 이런 익스플로잇이 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서버 10에서도 동일한 형태, 워너크라이의 소위 말하는 변종의 랜섬웨어가 공격당할 수 있는 형태로 됐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MB 취약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NSA에서 원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 조작된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 같은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악성 코드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SMB 프로토콜 사용하는 4445번 포트가 있어요. 이 포트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무작위 공격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 쉘코드 같은 걸 순차적으로 전송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SMB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그 SMB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네, 더블 풀서라는 이제 그런 익스플로잇이 있어요. 요거를 설치를 해서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악성 코드를 전파를 시키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풀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백도어로 붙어서 해당 PC를 감염하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더블 풀서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럼 더블 풀서를 먼저 설치하고 나서 악성 코드를 전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냐면 SMB라는 게 이제 그 서버 메시지 블락이라고 해서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영역인데요. 그 안에 보면 OOB라고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취약점 자체가 존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SMB의 블락 사이즈를 약간 넘겨서 하게 되면 주소가 약간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루트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쪽에까지 실행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인 형태의 그런 중요한 그런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악성 코드가를 원격에서 실행이 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워너크라이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제 실행되는지까지 그냥 피해를 일으키는지 한번 봤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워너크라이를 한번 실제 실행시켜보고 분석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